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서 설치한 공중 하강 체험시설 집트랙이 벌써 1년 반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철제 케이블 끊김 사고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설계와 시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탑승장 입구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운행 한 달여 만에 탑승용 케이블 등 케이블 끊김 사고가 3차례나 잇따르면서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말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 집트랙 설치 업체의 실적 위조 등이 드러났는데 설계와 시공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흥 집트랙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7개월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안전율이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났습니다. 집트랙 운행 시 업체 측이 계산한 케이블 장력은 10.78톤. 하지만 실제 운행 시 케이블에 가해지는 힘은 10.9톤으로 100kg가량 컸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율 역시 당초 업체가 기준으로 제시한 3에 못 미치는 2.99로 산출됐습니다. 연구원 측은 현장 측량 결과 시공 과정에서 집트랙의 길이가 2m 짧아지는 등 계산 여건이 바뀌었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외부적 요인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똑같은 케이블로 똑같이 한다는 거는 파단 가능성을 이미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트랙 설치 업체 측은 와이어 끊김 사고는 집트랙 자체의 문제가 아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출발대의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고흥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고흥 집트랙은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다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시공부터 폐쇄 가능성까지 모두 있는데 이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백미선 기자입니다. 고흥군이 집트랙 시설에 들인 전체 사업비는 약 31억 원입니다. 고흥군은 해상 집트랙이 대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공사 과정에 이미 부실이 예견됐다고 지적합니다.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 선이 끊어졌어요. 그랬으면은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이게 업체가 부실한 업체인지 자기 이걸 가진 업체인지를 따져서 이 공사업체를 바꾸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우선 해결 방안으로 케이블 교체를 제시했습니다. 강도가 높은 소재로 바꾸거나 굵은 케이블을 써야 한다는 건데 문제는 케이블의 무게입니다. 케이블 자체의 무게가 달라질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의 높낮이 차이를 조정하는 등 설계 자체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이 예상되는데 고흥군이 하자보증보험으로 확보해둔 금액은 4,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책임 범위를 놓고 설치업체와 갈등이 예상되지만 고흥군은 이미 문제가 있다고 결론난 집트랙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집트랙을 정상화해야 되냐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트랙 운영 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민단체는 고흥군이 부실 가능성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주 전남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전현직 시장이 맞붙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목포시장 선거와 역시 현직 군수 등 민주당 소속 4명이 도전장을 낸 보성군수 선거 출마자들을 김광진, 박상훈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김종식 현 시장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재대결로 주목을 끌고 있는 목포시장 선거에는 6명의 후보들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성희 후보는 대한민국 10대 강소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목포는 인구 소멸주의 지역입니다. 산업이기, 고용이기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식 현 목포시장은 목포대 의대와 대학병원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예산 확보하면서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으로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면서 4년 전 김종식 현 시장에게 292표 차로 패했던 박홍률 전 시장은 청년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을 약속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를
다시 살려내고 청년들이 찾아드는 우리 목포, 큰 목포, 젊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정의당 여인도 후보는 공공의료도시 건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만이 사는 목포가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보셨겠지만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사는 목포를 만들려고 저희 다니고 있고요. 조요한 전 시의원은 해양 수산 경제 중심 도시 건설 등을 약속하며 지역 정치 세대 교체론을 내세웁니다. 목포를 또 잘 알고 목포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심을 담아서 행정을 하는 게 목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최홍림 의원은 주민 참여 예산 확대와 투명한 공사 발주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또 살려서 올바른 길을 시민만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싶습니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또한 다가올 민주당 경선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녹차 등 농업과 관광산업이 중심인 보성군은 65세 이상 비율이 39%에 달하는 대표적인 지역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김철우 군수는 재임 기간 공직사회 청렴도 상향과 5천억 원대이던 예산을 7천억 원대로 끌어올린 성과를 바탕으로 재신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에선 1조 원 시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또한 임기 내에 농업인 공익수당이 현재 60만 원씩인데요. 120만 원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변재면 전 한국농수산대학 초빙 교수는 대학 강단과 농업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으로 농산업에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 보성군의 기반 산업인 농산업을 발전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서 미래 성장 산업을 또 유치해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선영수 전 이재명 후보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장은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 경력에 오랜 민주당 당직 경험으로 쌓은 인맥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서 결과물을 만들고 또 타 후보보다 중앙 인맥이 폭넓은 중앙 인맥이 있어서 1등 보성군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군의원 4선, 도의원 2선의 이명수 도의원은 폭넓은 정치 경험에 현실적인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지지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읍내 상권이 지금 거의 죽어간다 아우성이거든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읍내 군청 소재지인 읍내 상권부터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보성군수 선거는 다른 후보들이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광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민주당 광주시당에 지방선거 공천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어제 성명을 통해 민주당 후보 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공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공관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혁신적인 공천 원칙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위해 다음 달 2일 공천 일정과 방향을 소개하는 호남권 공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에는 이준석 대표가 참석해 호남 지역의 공천 일정과 공천 방향을 전달하고 광역 기초의회 입지자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후보자 역량 강화 시험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박주선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 새 정부의 초대 총리는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적임자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고 당선인의 호남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또 당선인이 5.18 기념식 참석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장애인 단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비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등은 어제 국민의힘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가 출근하는 시민과 시위하는 장애인 단체 활동가를 구분해서 비난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이 될 당 대표로서 비난 대신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고민과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과 전남문화예술협회가 문화소외계층 학생의 예술교육 지원을 위해 현악기 기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현악기 기부와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발굴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임자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섬 튤립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신안군은 축제를 취소해도 임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교통과 방역 관리를 하면서 튤립공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올 하반기부터 광주와 전남 거주 경험이 없는 여행 작가와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에게는 숙박비와 교통비, 체험비 등이 지원되고 여행 후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춘천시가 순천만 국가정원 역사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역사관은 국가정원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도 2만 7천 명 넘게 신규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1,8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도 신규 확진자가 16,047명으로 그제보다 증가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의 갈등으로 두 차례 부결됐던 경도 진입로 추경안이 시의회 예결위를 통과했습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여수시가 제출한 경도에서 여수 진입도로 공사비의 시분담금 71억 7,800만 원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늘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유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만 8천여 명의 어업인들에게 전라남도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의 50%를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또 어업인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해수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대용량 2차 전지인 레독스 흐름전지 시험 인증센터가 국내 최초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들어섰습니다. 시험 인증센터에서는 2차 전지 부품과 소재, 레독스 흐름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국내 업체의 2차 전지 시험 인증과 제품 상용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본촌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비 37억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북구 본촌산단에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문화센터 건립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1983년에 조성된 본촌산단은 현재 196개 업체에서 2천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도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일부 남해안 지역도 아침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낮 사이에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계속해서 내리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출퇴근길에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포근한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광주가 9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3도가량 높겠습니다. 여수 18도, 순천 21도가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강진과 장흥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4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에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